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에 CFP 자격을 취득한 표윤봉 CFP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투건인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포트인 투자자문에서 투자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재무 설계를 기반으로 고객의 자산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때 고객들이랑 연락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고객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재무설계사의 성격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보통 재무설계사와 비슷한 성격의 고객들이 형성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좀 과묵하신 편이긴 한데 그분들 중에 몇 분들이 이제 애쓰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한 분은 이런 험난한 위기를 저랑 같이 건너갈 수 있는 걸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렸던 원칙, 투자 원칙과 이제 기준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에 따른 기대도 생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이 내가 이 일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분산을 하죠. 분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 주식도 사고 유럽 주식도 사고 심지어 아프리카 주식도 산다, 브라질 주식을 산다, 이렇게 분산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산 배분이 됐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는 건 서로 상관관계가 좀 적은, 상관관계가 낮은 대상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자산 배분을 했었어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땐 자산 배분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최강의 무기냐 이런 개념보다는 투자에 임하면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고객에게도 설명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것인가.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올해 2020년 주식시장에 대한 상반기의 예측은 올해 주식시장은 다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주식자산 비중을 많이 편입해서 그 좋을 거다라는 기대에서 큰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자산 배분을 했다는 건 어떻습니까? 주식, 채권, 현금으로 자산을 나누어 갔다면 이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익 덜 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에도 같이 대비한다라는 게 자산 배분 전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번 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희한테는 자산 배분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산 배분을 하고 난 다음엔 역시 저희가 주식만 갖고 장기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가 왔었을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런 위기가 언제라도 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걸 고객과 서로 협의하고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위기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바로 리밸런싱이 되겠고요. 리밸런싱이라는 건 초기에 고객과 가졌던 주식, 채권, 현금의 자산 비중대로 다시 원위치 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당연히 줄어들었을 테니까 채권과 현금 자산을 약간 매도해서 다시 원래대로 주식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산 배분 비중을 맞추는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 주식 자산 떨어진 주식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저점 매수를 좀 더 진행하는 그림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점점 축소시킬 수 있는 게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자산 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널 원고 올해 5월호를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기사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전혀 그런 대응을 못 했었으니까요. 그러려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준비는 재무설계사만 준비되어 있다고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고객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그 위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리밸런싱이나 이런 관리를 진행을 할 때 고객이 이게 그때 말했던 이런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기가 왔으니까 그런 걸 대응하거나
대응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디테일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핵심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객도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가 진행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재무설계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왜 자산 배분을 하는지, 그다음에 리밸런싱의 의미는 뭔지, 어떤 상황에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때 어떤 면에서는 별다른 질문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심으로써 그 업무를 좀 원활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고객 상담, 1차 상담에서건 언제서건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고객은 금방 까먹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겹다 싶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고객한테 투자 변동성 보고서를 보내드리는데 이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보다 더 우선해서 내놓는 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원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리밸런싱을 진행하면서 저는 고객이 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저랑 같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 몇몇 고객분들은 그때 말했던 게 이런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군요 라고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첫 번째 디테일은 그런 준비가 사전에 단단히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기는 그게 금융위기가 됐던 코로나19 사태가 됐던 간에 고객들한테 엄청난 불안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대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더 알아서 한다라는 개념보단 재무설계사인 제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걸 바로 안내해드리고 우리가 그때 얘기 나눴던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이 원치 않았지만 또 왔으니까 우린 대응 전략을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니 저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바로 연락을 드려서 그런 대응을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디테일이 될 거고요. 근데 고객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들하고 일일이 통화를 다 한다면 저희는 아마 역부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 수단으로 그게 SNS가 됐던 이런 걸로 저희는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도 고객이 10분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것도 이런 위기를 대비하는 재무설계사의 디테일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객 대응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을 세팅해 놓고 그 부분에서 이격이 일정 부분 발생했었을 때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주 쉽고 심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상외로 발생되는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고객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고객도 인식하고 저도 인식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기쁨이 됐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위기가 저희가 또 위기가 곧 기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게 주식이 저점으로 내려갔으니까 살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되겠지만 이렇게 위기를 한번 겪고 고객이랑 같이 견디어 나가면 그 고객이 저에게 갖는 신뢰도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재무설계사가 가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의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